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습해서 가뜩이나 불쾌지수도 높은데 직장 상사에게 한번 깨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상사 욕을 하며 맥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내지 마. 너의 미래 모습이야. 그것도 아주 잘 풀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사실은 회사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던 미래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제 스스로 변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작한 게 투자와 유튜브였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ETF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배당 파이어족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치환하여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배당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니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파이어족이 되려면 최소한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은퇴 시 필요 자산을 계산하는 영상들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자료인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입니다. 우선 2024년 기준 예상 은퇴 연령은 68.3세로 나왔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비 부분인데요. 은퇴한 부부 기준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달에 336만원만큼 배당이 나오게 세팅하면 부부 2명이서 파이어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 표는 60대 이상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육아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60대가 아닌 현재로 당겨와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월급인데요. 배당금이 적정 생활비가 아닌 현재 내 월급만큼만 나와준다면 당장 파이어를 선언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현재 월급을 잘 아껴서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대출 상환, 저축, 투자, 여행 모두 하고 있으니 파이어 했다고 갑자기 과소비를 하지만 않는다면 배당금이 월급만큼 나오는 시기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배당금은 현재 월급만큼만 나오면 된다고 정했으니 다음으로는 어떤 ETF로 배당금을 만들어낼지 정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중 몇 개를 배당률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였을 때 최소한의 자금으로 가장 빠르게 파이어할 수 있는 ETF는 JPQ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에 QQQM이나 VOO는 기본 배당률이 너무 낮고 슈드도 배당 성장을 기다리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반대로 우측의 일드맥스는 현재 배당률이 80%에 육박하는 ETF들이 많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월급만큼의 배당을 만들기는 쉽겠지만,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울티에 관한 영상들에서 다뤘듯이 초고배당 ETF들은 ROC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ETF까지 JPQ로 골랐으니 여러분의 월급만큼 배당 나올 때까지 JPQ를 사모아서 은퇴하세요 하고 영상을 끝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JPQ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2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JPQ가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이 뚫려 있는 구조라 하락장 한번 맞으면 회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배당 성장이 없는 ETF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점이라는 것인데요. 둘 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래도 파이어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드 콜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그래프인데요. 커버드 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JPQ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상승은 막혀 있고 하락은 열려 있어 주식시장 상승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몇 %라고 나온 자료는 없지만 JPQ는 대략 20% 정도만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본주를 들고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JPQ의 올해 주가 차트를 보시면 하락장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커버드콜은 미래의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배당을 선택한 전략이기 때문에 본주인 나스닥을 이길 수는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상승을 전혀 쫓지 못하는 ETF는 아니라는 것이죠. JPQ로 파이어하기 두 번째 문제점, 성장하지 않는 배당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JPQ의 상장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배당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락은 있지만 한 주당 0.5달러 근처에서
배당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배당 성장을 하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매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구매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년 받는 배당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은 배당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은 한 주당 배당금의 수량을 곱한 만큼 나오게 되는데요. 배당 성장이 없다는 것은 한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처럼 받는 배당금에서 일부만 재투자하여 수량을 늘려준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배당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 자산의 기준을 60대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아닌 현재 내 월급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 월급 받아서 매달 전부 다 써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도 똑같이 받아서 전부 쓰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저축이나 재투자를 한다면 배당 성장 없는 제피큐로도 충분히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피큐에서 월급만큼 배당받아 은퇴하려면 자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배당률 11.13%에 배당 소득세 15%를 고려하고 월급과 비교하기 위해 월 배당금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월급이 이 안에 속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 월급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3억에서 5억 원 정도가 있다면 충분히 제피큐로 파이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최소한 이 정도 자산만큼은 있어야 파이어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이지 무조건 이만큼만 모으고 파이어 하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파이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금융 자산을 이만큼 달성해 놓고 월급 수준으로 나오는 배당금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저축과 투자를 병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파이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또한 파이어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배당으로 다시 찾은 내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수익을 일부 창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의 투자에 대한 생각과 성장을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